나는 눈물을 삼키며 낮게 말했다. 당신 내 눈을 보고 외도 안 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 그는 내 시선을 피한 채 휴대폰을 꽉 쥐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왜 항상 나를 의심해? 나는 절망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의심? 당신 양심에 손 얹고 말해봐. 누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는데? 그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화를 냈다. 더 이상 못 믿겠으면 서로를 그냥 놓아주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인천에 사는 올해 33살이 된 여자다. 누군가 내 인생을 한마디로 묻는다면 평범함이라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고 특별할 것 없는 대학을 나오고 남들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인천 남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벽지는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지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진다. 저녁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라면 냄새, 옆집 아주머니의 큰 목소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동네 아이들.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일지도 모르겠다. 내 직업은 회계팀 직원이다. 직장 생활 10년 차. 매일 지하철 7호선을 타고 회사로 출근한다. 비슷한 옷, 비슷한 머리, 늘 바쁘게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지만 사실 내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혼자인 것 같다. 요즘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이게 내가 꿈꾸던 33인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린 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긴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매일 비슷하게 사는 걸까? 밤이 오면 더 외로워진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다가 갑자기 쓸쓸함이 밀려온다. SNS를 켜면 결혼 소식, 여행 사진, 아이 자랑. 나는 그저 좋아요만 누른다. 진짜 내 감정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인생에 커다란 균열이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인천의 한 수출입 무역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누군가 내 일상을 보면 참 단조롭다고 할 수도 있다. 아침 8시. 항상 똑같은 지하철 칸. 회사 건물 7층. 회계팀 사무실에 들어서면 아직 커피 향이 채 가시지 않은 공기가 맞아준다. 수지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팀장님이 건너편 자리에서 인사를 건넨다. 나는 습관적으로 네 팀장님,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라며 웃는다. 하지만 내 미소 뒤엔 묘한 공허함이 스며 있다. 회사 생활 10년. 이제는 엑셀 파일만 봐도 숫자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매출, 비용, 세금, 내 손을 거쳐서 모두 정리된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정갈하게 맞춰져도 내 마음은 어쩐지 항상 허전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근처 김밥 천국에서 김치찌개를 시킨다. 수지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아,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잤어요. 에이, 또요? 남자친구는요? 동료들은 장난스럽게 묻지만 나는 그냥 씩 웃고 넘긴다. 사실 일도 삶도 다 너무 평탄하다. 큰 사건도 특별한 기쁨도 없다. 회사와 집, 집과 회사. 반복되는 하루가 이어지다 보니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인생일까? 어쩔 때는 컴퓨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이 맴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불쑥 내 자리로 다가왔다. 수지 씨, 다음 주 무역 계약건 서류 잘 정리됐죠? 네, 확인 다 끝냈습니다. 수지는 참 믿음직해. 우리 회사 기둥이야.
칭찬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은 시큰하다. 밖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인생. 그런데 나 자신은 자꾸만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간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른다. 곧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내 남편, 성민은 은행원이다. 키는 크지 않지만 언제나 단정하게 넥타이를 맨 모습. 고객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나네? 출근 준비를 하는 내 뒤에서 성민이 늘 같은 톤으로 인사를 건넨다. 나는 응, 오늘 결산 마감이라 일찍 나가야 해. 대충 대답한다. 결혼 5년 차. 성민은 누구에게나 좋은 남편, 좋은 사위로 통한다. 명절이면 장모님께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에는 종종 내 부모님 집에도 들려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준다. 우리 사위 최고지. 엄마는 그런 성민을 칭찬할 때마다 나를 슬쩍 바라본다. 수지야, 성민이 같은 남편 찾기 쉽지 않아. 사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성민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함과 부드러움에 끌렸다. 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카페를 미리 예약해두고 기념일이면 예쁜 꽃다발을 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곤 했다. 친구들은 수지야, 네 남편 진짜 스윗하다 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세심함이 내게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성민은 늘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 나에게조차 가끔은 진짜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았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항상 상냥한 목소리, 준비된 미소. 나는 어쩐지 그 웃음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성민아, 우리 이번 여름엔 여행 갈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성민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한다. 이번엔 힘들 것 같아. 은행 프로젝트가 많아서. 짧은 대화, 어색한 침묵.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적당히 묻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피곤한 척하며 잠자리에 든다. 밖에서 보면 우리는 이상적인 부부다. 문제도 없고, 싸움도 없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나, 남편 마음속 어디쯤 있을까? 아니, 나, 진짜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일까? 나는 몰랐다. 그런 의심이 곧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나는 27에 결혼했다. 친구들이 수지야,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27에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도 예쁘고 다들 부러워했지만 사실 나 역시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던 내가 아직도 또렷하다. 이제부터 진짜 어른이구나. 엄마가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살아. 성민이는 내게 딱 맞는 사람이야. 말해줬던 그 순간 내 마음 한 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신혼 초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다. 서로 손을 꼭 잡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단둘이 영화관을 찾고 친구 부부들과 모임에서 너희 너무 잘 어울린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라도 더 활짝 웃으려고 애썼다. 여보, 우리 진짜 잘 만난 것 같지? 내가 물으면 성민은 늘 준비된 미소로 그럼 나는 네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성민은 바쁘다는 이유로 퇴근이 늦어지고 나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오늘도 늦어? 응, 은행에 일이 많아서 먼저 자. 이런 문자가 습관처럼 오가기 시작했다.
작은 의심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갔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삶이 남편에게도 있을까? 나만 너무 믿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나는 그 의심을 밖으로 꺼내본 적이 거의 없다. 어느 날, 성민아,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피곤한 얼굴로 요즘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조금만 이해해줘. 라며 대화를 피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실은 우리 사이엔 신뢰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균열이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 결혼한 지 어느덧 6년.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따금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 싶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수지 씨, 결혼 생활 어때요? 아직도 남편분이 그렇게 자상해요? 나는 늘 미소를 지으며 네, 성민 씨는 아직도 저한테 너무 잘해요. 라고 대답했다. 겉으론 그랬다. 친구들 앞에서, 엄마 앞에서,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실제로 우리 부부는 큰 다툼도 없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꼬박꼬박 드렸다. 휴일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기도 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다가, 수지야, 너는 진짜 고민 없어 보여서 부러워.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그래, 나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내 삶은 마치 정해진 레일을 따라가는 열차처럼 크게 벗어나는 일 없이 평탄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하루들. 남편은 여전히 성실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여보, 오늘 힘들었지? 상냥하게 물어봐 주었고 주말엔 가끔 커피도 내려줬다. 나는 그런 일상에 만족하려 애썼다. 남들보다 나쁜 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내 결혼 생활. 그 평온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찾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았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남편의 퇴근이 늦어졌다. 예전엔 이룩시면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는 오늘 회식 있어. 늦게 들어갈게. 은행에 갑자기 일 생겨서. 이런 문자만 짧게 남기고 밤늦게 들어오곤 했다.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다. 은행 일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겼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폰을 이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샤워를 할 때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한 번은 여보, 나 잠깐 내 폰 좀 써도 돼? 하고 물었더니 성민이 순간 움찔하며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둬 라고 얼버무렸다. 그 순간 설명이 안 되는 서운함이 가슴 한켠에 스며들었다. 게다가 요즘 남편에게서 낯선 향기가 났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진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 여보, 오늘 무슨 향수 썼어?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어봤다. 성민은 무심하게. 아,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내 옷에 묻혔나 봐. 라며 웃었다. 왠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남편의 옷깃에 코를 대보게 되고 세탁기 돌리면서 그 향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하게 된다. 하루하루 내 안에서 작은 불신이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설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 내 오랜 친구 은지였다. 수지야,
요즘 너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퇴근 후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지는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괜히 웃어 보이며 별일 없어. 그냥 요즘 남편이 좀 바빠서 회사 일 때문이겠지 뭐. 라고 대답했다. 은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수지야, 제발 네 자신한테 거짓말하지 마. 네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네 얼굴에 다 써 있거든. 나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은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솔직히 말해봐. 성민 씨,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성민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애써 태연하게 말하자.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수지야, 나 너랑 20살 때부터 친구했잖아. 네가 속으로 울고 있다는 거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그 말에 순간 울컥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다들 바쁜 시기니까. 내가 입술을 깨물자.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지야, 외면하면 더 아플 수 있어. 가끔은 직면해야 해. 진짜 상처를 알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거야. 은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은지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 자신한테 거짓말하지 마.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그 한마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TV를 켜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괜찮아. 요즘 남자들 다 바빠.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저럴 수도 있지.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며 억지로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잠시도 조용하지 않다는 거였다. 남편은 요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누가 전화를 하면 굳이 현관이나 화장실로 가서 받는다. 어느 날 밤, 여보, 누구야? 이렇게 늦게까지 전화 오네? 내가 슬쩍 물으면 성민은 잠깐 멈칫하다가 아, 그냥 은행 후배야. 요즘 일이 많아서 라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쿡 하고 아파왔다. 설마 진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혼자 괜찮은 척. 괜히 웃으며 남편 어깨를 툭 건드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휴대폰 화면을 내게 안 보이게 숨기거나 메시지가 오면 소리 없이 진동으로 바꿔두는 모습.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내 머릿속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불안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화장실에 다녀온 척 조용히 거실을 지나갔다. 성민은 내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란 듯 핸드폰 화면을 잽싸게 뒤집었다. 여보, 아직 안 자? 그가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태연한 척.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일 있어? 계속 핸드폰 보내. 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순간 진동음이 짧게 울렸다. 성민은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잠금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메시지. 보고 싶어요. 오빠, 보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번호였고 프로필 사진은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어린 여자였다. 숨이 턱 막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고 그저 남편만 바라봤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성민은 눈을 피했다. 그는 휴대폰을 급히 꺼버렸다. 아, 그냥 은행 후배야. 장난친 거야. 그의 변명은 너무나 허술했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나한테 보여줄 수 있지?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성민은 대답 대신 핸드폰을 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머릿속이 하얘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신뢰와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걸 느꼈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보고 싶어요, 오빠. 그 한 줄이 내 심장 한가운데를 그대로 찔렀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 그 여자아이의 빨간 입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벼운 말투의 메시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 안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인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자꾸만 내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 같았다. 잠시 후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여보, 그거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그냥 후배가 장난친 거야.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핸드폰 좀 보여줄 수 있어? 손이 계속 떨려. 휴대폰을 건네받으려 해도 쉽지 않았다.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나도 당황해서 그래. 내일 얘기하자.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온몸이 얼어붙은 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행복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쨍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노큰 기준이야.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차가웠다. 방 안에 불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성민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순간 움찔하더니 핸드폰을 뒤로 감췄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앞에 앉았다. 성민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렸다. 그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왜? 라고 답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까 그 메시지, 그게 뭐야? 성민은 애써 태어난 척. 아,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 은행 후배가 장난친 거라고. 라며 얼버무렸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물었다. 정말이야? 진짜로 그냥 후배야? 그런데 왜 저런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 왜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황해? 내 말에 성민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아니 수지야, 괜히 오해하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나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더 또렷하게 말했다. 성민아, 나는 네가 솔직하길 바랐어. 우리 사이에 아직 진실이 남아있길 바랐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내가 다 느끼고 있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나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아무도 내 대신 울어주지 않는 이 현실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 긴 밤이 시작됐다. 성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수지야,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회사 동료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 요즘 회사 분위기도 좀 이상해서 다들 스트레스 받아서 가끔 이렇게 장난도 치고 나한테 딱히 숨길 일 없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한숨이 나왔고 한편으론 내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그래? 그럼 왜 그렇게 핸드폰을 숨겨? 왜 내가 물어보면 늘 대답이 모호해? 나는 진심으로 물었지만 성민은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수지야, 너 진짜 너무 생각이 많아졌다.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 보니까 나도 좀 예민해졌던 것 같아. 미안해, 괜히 오해하게 해서. 그러면서 그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손을 뺐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걸 수도 있지. 미안해. 나도 요즘 많이 지쳐서 그래. 겉으론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불신이 쌓여갔다.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성민은 등을 돌리고 잠든 척 숨을 고르고 있었고 나 역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빨간 립스틱의 여자와 낯선 메시지가 맴돌았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 아니면 이제부터 내 인생이 아무도 모르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걸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너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들어선 기분을 느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성민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앞으로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며 방을 나갔다. 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인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깜깜한 밤바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울면 지는 거야.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한테 이제 더는 지킬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거 아닐까. 성민이 떠날까봐 무서웠던 적도 있었다. 그가 없으면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릴까 두려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점점 더 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 앉아 있다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면 뭐라도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믿고만 있지 못했다. 내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불안이 꿈틀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몇 주 동안 조용히 남편의 일정을 살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자연스럽게 기억해 두었다. 성민이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퇴근했다. 오늘은 은행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남기고 저녁 7시에 집을 나섰다. 나는 그날 용기를 내어 조용히 그 뒤를 밟았다. 거리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내 손에는 우산 대신 작게 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성민은 회사 근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시 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고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다가왔다.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장면이 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다. 나는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따라갔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을 지나 작은 모텔 간판이 빛나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내딛지 못했다. 가슴이 쿡 하고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직도 남편이 오해라고 변명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나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진짜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나는 조용히 내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나 멈춰서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아무리 깊게 숨을 쉬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찢어지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내가 이토록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날 속였구나. 내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가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남편, 그리고 내가 꿈꿨던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한순간에 허상처럼 느껴졌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전혀 내가 아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남자란 다 똑같은 걸까? 결혼이란 게 결국 이렇게 허무한 거였을까? 눈물이 자꾸만 고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기도 싫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내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아니면 이게 원래 결혼의 진짜 얼굴이었던 걸까? 어떤 위로도, 어떤 해명도 이 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혼자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내 인생의 절반을 걸었던 모든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그대로 껴안았다. 그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불 꺼진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껴안은 채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만 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흘렀다. 소리내어 울고 싶지 않았는데 참으려고 해도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슬픔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삼켜버렸다. 엄마, 나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가 내게 해줬던 말들, 수지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땐 엄마 생각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 따스한 목소리, 이제는 마음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위로. 어릴 적 나는 결혼하면 영원히 사랑받고 언제나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 수 있을 줄 알았다. 내가 믿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서 나는 늘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다. 결혼식 드레스를 입던 그 젊고 행복하던 내가 지금 이 소파 위에서 혼자 흐느끼는 여자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23, 25, 그 시절의 나 아무 걱정 없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이 밤엔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휴대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끝내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엄마가 또 걱정할까봐 동이 트기 전까지 나는 그저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의 청춘 그리고 엄마를 가슴에 가득 안고 눈물만 흘렸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일어났다. 방 안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고 남편 성민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침대 시트를 천천히 정리하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밤새 울었던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키친타월로 눈가를 닦고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싱크대 위에 쌓여있는 그릇을 하나씩 설거지하고 식탁에 흩어진 잡지와 영수증을 정리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가 쌓인 창틀도 닦았다. 원래라면 주말 아침엔 성민과 커피 한 잔을 하며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고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곤 했지만 이날 아침엔 그런 사소한 여유조차 내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정말 내가 이 집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시켜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기분. 라디오에서 밝은 노래가 흘러나와도 내 마음엔 아무런 울림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모든 감정이 죽어버린 것 같았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나는 텅 빈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가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손끝만 바라봤다. 그저 시간이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 아침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감정이 완전히 꺼져버린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출근길 지하철, 익숙한 풍경과 똑같은 사람들.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확인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누군가 부르면 네, 바로 처리할게요. 라고 밝게 대답했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수지 씨, 요즘 피부 좋아졌어요? 비법 좀 알려줘요. 동료가 농담을 하자 나도 따라 웃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한 번 더 크게 억지로 퇴근길에 집 앞 슈퍼에 들러 토마토와 달걀을 샀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아이고, 수지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나는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며 밝게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프라이팬에 계란을 지글지글 구웠다. 식탁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한 입 밥을 먹었다. TV에선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내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웃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어떤 감정도 내 가슴을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도대체 내가 뭘 바라고 있었지?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전혀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누군가 내게 수지야, 요즘 잘 지내?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응,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답했겠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한없이 깊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하기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성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면서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오늘 이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성민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익숙하게 젓가락을 들었다. 여보, 나 오늘 할 말 있어.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성민이 젓가락을 멈추고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는 숨기지 않고 애써 웃지도 않았다. 나 다 알고 있어. 우리 이쯤에서 이야기 끝내자. 이혼하자.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뭐라는 거야? 수지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오해를 한 거야? 라고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 아니야. 네가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다 봤어.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니야, 수지야. 잠깐만. 그건 진짜 실수였어. 내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그의 변명에 나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방 안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그제서야 성민의 두 눈에 진짜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혼하자 고 말하자. 성민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마치 무슨 잘못된 농담이라도 들은 듯 수지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낼 사이 아니잖아.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더 단호하게 입을 다물자 그의 어깨가 천천히 풀리는 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 숨길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처음엔 충격, 그 다음엔 아주 잠깐의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엔 알 수 없는 안도감. 마치 내가 오랫동안 그를 옥죄던 어떤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그래, 사실 나도 이대로 계속 사는 게 쉽지 않았어. 성민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쿡 하고 아팠다. 이제 와서 이런 표정을 지을 줄은.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을지도 몰라. 나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오랫동안 쌓인 우리 사이의 거리감, 이제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틈, 그리고 서로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슬픈 진실, 성민은 내가 이 말을 해주길 기다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거실 한복판, 두 사람의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이 조용히 흘렀다.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엄마 집을 찾아갔다. 거실 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내 얼굴을 보고 말도 없이 와락 나를 껴안았다. 수지야, 너무 안 됐다. 엄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었다. 나는 엄마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라고 수없이 속으로 외쳤지만 내 심장 한구석이 시려왔다. 며칠 후 친한 친구들과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지야, 진짜 이혼한 거야?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다른 친구들도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응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친구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넌 그래도 진짜 용기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회사에 소문이 퍼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복사기를 돌리며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알았어? 수지 씨 이혼했대. 아이고, 애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버텼대. 그래도 남편 참 착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다. 가끔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괜찮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하면 나는 여전히 응, 나 진짜 괜찮아. 고마워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누군가는 내게 연민을, 누군가는 은근한 호기심을, 누군가는 짙은 한숨을 던지고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시선을 그냥 조용히 받아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쉽게 내 인생을 정의했다. 여자가 이혼하면 인생 끝이지 뭐. 불쌍하다. 나이도 많은데 이제 누굴 만나겠어. 그래도 참고 살지. 여자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슈퍼에서, 심지어 친척들까지 내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친구의 엄마가 전화를 걸어 수지야, 인생 길다지만 여자는 그래도 남편 옆에 있는 게 복이야 라고 말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은근슬쩍 내 앞에서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애라도 있어야지. 요즘 여자들 너무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뒷담화가 오갔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여자가 이혼하면 실패한 인생이지, 남자야 다시 장가가면 되는데 라는 말이 들렸다. 괜히 내 얘기 같아. 커피가 목에 걸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도록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실패한 걸까?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까?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마음속 아주 작은 곳에서는 조용히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니야. 나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변화의 싹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사실 나도 처음엔 그들처럼 생각했다. 이혼한 여자는 인생이 끝난 거라고, 불쌍한 존재라고,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정말 내 인생 망가진 걸까? 이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끝없이 스스로를 의심했다. 어느 날 엄마와 통화하면서 엄마, 나 이제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엄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수지야, 인생이란 건 누구에게나 고비가 오는 법이야. 지금 네가 느끼는 아픔도
언젠가 지나가고 나면 너만의 힘이 될 거야.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어딘가 마음에 남았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내 마음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회사 일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집에만 있지 않고 동네 카페에 가서 혼자 책을 읽기도 했다. 가끔은 나를 걱정해주는 친구들과 소소하게 맥주 한잔하며 예전엔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꺼냈다. 수지야, 너 요즘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은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다 문득, 고통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구나. 나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도, 외로움도, 누군가의 동정이나 수근거림도 결국은 내가 내 삶을 다시 걸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아프다고 숨거나 울기만 하던 내가 아니라 상처를 껴안으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 조금씩 내딛는 새로운 내가 되고 싶었다. 나는 조금씩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언젠가부터 SNS에서 보던 원데이 미술 클래스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늘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조용히 검색창에 가까운 미술 학원을 찾았다. 토요일 오전 아크릴화 수업에 처음 참석한 날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엔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색을 찾는 거예요. 나는 어색하게 연필을 잡고 하얀 도화지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그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엔 머릿속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사라졌다. 회사 동료 미진 언니가 수지 씨, 요가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니까. 라고 추천해줬다. 용기 내어 집 근처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처음엔 동작도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색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땀에 젖은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내가 뭔가를 이겨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진짜 큰 도전은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늘 가족이나 친구와만 다니던 그 바다, 그 산, 그 도시를 이번엔 오로지 나 혼자 예약부터 숙소, 식당까지 직접 정해서 움직였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 바다에 도착한 순간 내 가슴이 처음으로 조금은 설렜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내 인생의 처음으로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순간들이 쌓여갔다. 낮에는 미술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고 요가 스튜디오에서 땀을 흘리고 혼자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풍경을 만났지만 밤이 되면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듯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인천의 불빛이 반짝일 때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수지야, 잘하고 있어. 마치 엄마가 옆에서 속삭여주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엔 그 말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다. 대체 뭐가 잘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내 곁에 없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작은 실수도 안 했고, 요가 동작도 어제보다 나아졌고, 카페에서 혼자 주문하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조그마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기록했다. 처음에는 혼잣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쓸쓸하게만 느껴졌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자라는 게 느껴졌다. 외로움은 이제 예전처럼 두렵기만 한 감정이 아니었다. 밤이 오면 여전히 조용하고 가끔은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내 모습마저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 아닐까?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미술학원에 갔다.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다가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부터 새로 오시는 분 계세요. 옆자리에서 같이 그리시면 돼요. 나는 습관적으로 자리를 정리하며 옆을 바라봤다. 그곳에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까만 뿔테 안경을 쓴 얼굴, 말수가 적고 조용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선생님이 서로 인사하세요. 이쪽은 수지 씨, 이쪽은 지호 씨예요. 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와봤어요. 지호가 내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생각보다 재밌어요. 라고 웃으며 답했다. 수업 내내 그는 조용히 그림만 그렸다. 쉬는 시간에 물통을 가지러 가다가 둘이 우연히 마주쳤다. 수지 씨도 혹시 여기 혼자 오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혼자 배우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호 씨도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때 선생님이 다시 들어와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상한 위로를 느꼈다. 저 사람, 왠지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알고 보니 지호 씨 역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묘하게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지호와 나는 미술 학원에서만 만났다. 처음엔 서로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는 평범한 수업 동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각자 도화지에 집중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가끔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쉬는 시간엔 간단히 안부만 주고받았다. 지호 씨, 오늘은 어떤 그림 그려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지호는 자신의 도화지를 보여주며 그냥 바다 풍경 그려보고 있어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내 그림을 보여주며 저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초록색을 많이 써봤어요. 라고 웃었다. 둘 사이엔 특별한 감정이나 설렘 같은 건 없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대화하고 조용히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가끔 그날 수업을 떠올렸다. 이상하게 지호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수업이 끝난 뒤 학원 앞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다. 수지 씨, 집이 근처예요? 네, 여기서 버스 타면 금방 가요. 지호 씨는요? 저도 근처에 살아서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서로에게 조금 더 익숙해졌고 같은 수업을 듣는 그저 그런 친구가 되었다. 아직은 진짜 인연이라기보단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평범한 클래스 친구였다. 지호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저 조용히 웃고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호는 한 번도 내 얘기를 끊거나 그건 아니지 하고 판단하려 들지 않았다. 지호 씨, 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가끔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같이 앉아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털어놨다. 지호는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진지하게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깊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외로움, 답답함까지 모두 받아줄 것 같은 묘한 믿음이 생겼다. 내가 말을 멈추자
지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수지 씨 힘든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느낀 적 많아요. 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나도 잘 몰랐다. 지호는 내 말을 잘라먹지 않았고 괜히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다. 가끔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죠? 하고 웃어 넘기면 지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수지 씨가 뭐든 그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어서 좋아요 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그 따뜻한 미소 깊은 눈동자에 나는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지호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더 솔직해지고 내 얘기를 더 편하게 꺼낼 수 있었다. 아무도 내 상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예전엔 상상도 못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지호와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호 씨, 저 사실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지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내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신뢰가 무너졌으며 배신당한 뒤 어떻게 매일을 버텨냈는지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놨다. 말을 하면서도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조용히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지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수지 씨, 정말 용기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고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아무도 그런 상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수지 씨가 아니라 수지 씨를 아프게 한 사람이죠.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 세상에 누구도 상처받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아픈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상한 용기가 생겼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내가 솔직하게 내 상처를 이야기한 뒤 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나는 놀란 듯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혼 생활이 처음엔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기대했던 게 달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호는 눈을 내리깔고 작게 웃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비슷하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순간이 오면 진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엔 가볍지 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도 한동안은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회사도 그만두고 싶고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있었구나.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호가 나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토닥여 주기로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았다. 그래,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는 연습을 했죠. 나는 지호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지금의 나를 만든 거라고 이제는 생각해요. 수지 씨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왠지 모르게 위로를 넘어 희망까지 느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같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였는지도 모른다. 그 후로 지호와 나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
늦은 밤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하소연하면 지호는 무슨 일이었어요? 듣고 싶어요. 라고 답했다. 어느 날엔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강 걷고 싶다. 내가 혼잣말처럼 문자를 보냈더니 지호가 저도 요즘 한강 산책 자주 해요. 같이 걸을래요? 라고 답장했다. 우리는 야경이 예쁜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강물 위로 바람이 불고 주변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이 지났다. 수지 씨,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신기하게 여기 오면 복잡했던 생각이 다 사라져. 라며 웃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엔 지호가 먼저 집에서 간단히 요리해 볼래요? 저 요리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제안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호의 자취방에 갔다. 둘이 장을 보고 함께 채소를 다듬고 파스타를 만들었다. 부엌에선 서로의 손이 자주 부딪혔고 실수로 소스를 쏟아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이렇게 소박한 게 진짜 행복일지도 몰라요. 지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식탁에 앉아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어릴 적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픈 상처까지 서로에게 조금씩 꺼내 보였다. 작은 방 안 따뜻한 조명 아래서 지호와 나 둘만의 세계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사랑이란 단어가 아직은 낯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다. 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그 전까지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늘 내 말이 가볍게 흘러가거나 상대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딴 생각을 하는 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호는 달랐다. 내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가족과의 갈등, 심지어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이상한 불안감까지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지호 씨, 오늘 회사에서 또 실수해서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가끔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런 날도 있죠. 근데 그게 수지 씨 자체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주는 수지 씨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내 얘기를 끊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지도 않고 내 감정 하나하나를 조용히 받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엔 오히려 어색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나? 저녁 식사 후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지호에게 아무렇지 않게 어릴 적 추억,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실수까지 다 털어놓았다. 지호는 내가 잠깐 말을 멈출 때마다 작은 미소로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요. 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줬다. 그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오랜 외로움과 불안, 자신감 없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내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낯익은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성민, 잘 지내지?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지야, 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목소리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무슨 얘긴데? 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생각해보니까 네가 내 옆에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편했던 것 같아.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를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수지야, 내가 많이 미안했어. 네가 아니면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는 정말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내 마음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순간 지호의 따뜻한 눈빛과 함께한 조용한 밤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숨을 한 번 깊이 내쉬고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할 시간 좀 줘. 갑자기 이러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성민은 알겠다고, 연락 기다리겠다고 짧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성민의 연락을 받은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에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느낌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조금은 그가 불쌍하다고 느껴졌다. 저 사람도 결국 행복이 뭔지 모른 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거구나. 그리고 가장 불쌍했던 건 예전의 내 모습이었다. 그토록 사랑받고 싶어 애쓰던 나, 누군가의 한마디, 무심한 시선, 작은 관심 하나에 온 세상이 무너질 듯 불안해하던 내 모습. 나는 이제 그런 내가 안타깝고 한편으론 참 많이 자랐구나 싶었다. 성민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다시 찾으려 하는 걸까? 정말 나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워서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물었다. 이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혼자 버틴 외로움,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오히려 새로운 봄바람이 조용히 내 인생을 쓰다듬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을 고민했다. 성민의 연락이 온 뒤로 가끔 그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지만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수없이 망설이고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그의 곁으로 돌아가려 애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후회하지 말자. 지금 이 결정을 오로지 내 인생을 위해 내리자. 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지, 성민 씨, 나한테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린 이미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요. 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줘. 잠시 뒤 성민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성민, 그래, 알겠어. 미안했어. 수지야, 행복하길 바랄게.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다. 전혀 아쉽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게 된 것 같았다. 수고했어, 수지야. 이제 정말 너만을 위해 살아가면 돼. 나는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살며시 내 볼을 스쳤다. 이 밤 나는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스스로 축복하고 싶었다. 엄마는 처음에 많이 걱정했다. 내가 성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며칠 동안 내 눈치를 살폈다. 수지야, 정말 괜찮은 거니? 혹시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무 혼자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엄마, 이제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울 일도 뒤돌아볼 일도 없어.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처음엔 내가 애써 괜찮은 척 하는 줄만 알았다. 매번 집에 오면 얼굴 좀 보여줘. 힘들면 말하고 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엄마도 변했다. 내가 점점 더 밝아지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엄마는 조용히 지켜봤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오셔서 부엌에서 내게 조용히 말했다. 수지야, 엄마가 사실 처음엔 너무 걱정됐거든. 밤마다 네가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이젠 진짜로 괜찮아. 엄마도 나 믿어줘. 내가 이렇게 웃는 건 진짜 행복해서 그래. 엄마는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웃으셨다. 그래, 우리 딸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제 엄마도 네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내 행복을 진짜로 믿어주는 날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 그날 우리는 둘이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며 깊은 봄밤을 함께 보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슬쩍 내 눈치를 살피며 요즘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지만 그래도 여자는 쉽지 않을 텐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사에서도 누군가는 내게 은근슬쩍 수지 씨, 아직도 혼자예요? 라고 물었고 또 누군가는 혼자 사는 거 불안하지 않아요? 하며 걱정인 듯 호기심인 듯 이야기를 던졌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밤마다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작아졌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섰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누군가 또 수지야, 혼자라서 힘든 점 없어? 라고 묻자 나는 아주 밝게 나 요즘 진짜 바쁘고 재밌게 살아. 혼자라서 더 자유롭고 뭐든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 라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든든해졌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삶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내 행복을 흔들지 못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했다. 수고했어. 수지야. 너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따뜻한 봄날, 지호와 나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벚꽃은 이미 거의 다 져버렸고 잔디밭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다. 지호가 갑자기 내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왜 그래요? 하고 물었다. 지호는 어딘가 쑥스러운 듯 주머니에서 작고 촘촘하게 묶은 야생화 한 다발을 꺼냈다. 수지 씨,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지호를 바라봤다. 지호는 꽃다발을 내게 건네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비싼 반지나 화려한 이벤트는 못 해주지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수지 씨가 다시는 누군가의 이기심이나 배신 때문에 혼자서 아프지 않도록 내가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게요. 수지 씨를 절대로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누구보다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약속.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나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꼭 끌어안았다. 지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이나 상처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나는 지호의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또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이 울었다. 상처받아서, 버려져서, 외로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수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오늘 지호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완전히 달랐다. 따뜻했다. 가벼웠다. 가슴 깊은 곳까지 행복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지호가 내 손등을 살포시 감싸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수지 씨, 왜 울어요? 혹시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지호는 내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수지 씨 눈에서 이런 눈물만 흐르게 하고 싶어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밝게 웃었다. 그래요. 나도 이젠 슬퍼서 우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예요. 그 순간 따사로운 봄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지호의 온기가 내 마음속 깊이 퍼져갔다.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눈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적 같았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도 길고 번거로운 식순도 필요하지 않았다. 지호와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작고 아담한 카페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햇살 좋은 주말 오후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꽃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엄마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우리 딸 진짜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너무 좋아 라고 속삭였다. 친구들은 이런 결혼식 정말 수지답다 하며 환하게 웃었다. 지호는 편안한 정장 차림으로 내 앞에 섰다. 수지 씨, 오늘도 정말 예뻐요. 그 한마디에 내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주례도 없었다. 오로지 서로에게 직접 쓴 짧은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식은 시작됐다. 지호는 다시는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요. 수지 씨가 웃을 수 있도록 항상 곁을 지킬게요. 라고 약속했다. 나는 지호 씨와 만난 덕분에 내 삶이 다시 피었어요. 서로의 아픔까지 안아줄 수 있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다. 하객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화려한 꽃다발도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도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식이 끝난 뒤 가까운 이들과 함께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많이 웃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과거의 어떤 결혼식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한 진짜 우리만의 시작이었다. 이날만큼은 누구보다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모든 축하가 지나가고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가 작은 신혼집에 지호와 나 우리 둘만 남았다. 밖에는 늦봄의 선선한 바람이 불고 창문을 통해 잔잔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로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나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수지 씨, 진짜 오늘 행복했어요? 지호가 살짝 긴장한 듯 물어왔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었어. 지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음까지 녹아내릴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지호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해졌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당신이 내 곁에 와준 거,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호는 조용히 내 이마에 키스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야말로 수지 씨 덕분에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나는 지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마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슬픔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이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밤이 깊어 잠들기 전 나는 문득 이 지난 몇 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한때는 이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도, 가족도, 나조차도 나는 다 잃었다. 고 여겼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지호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지금,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걸 되찾았다. 가장 먼저 잃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났고 사랑을 강요받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기댈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로만 살아왔다면 지금은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밤중 지호가 내 손을 꼭 잡고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이혼이라는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행복으로 이끌어줬어. 지호 씨, 나는 진짜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얻었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고 그리고 지호 씨예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인생도 이제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내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혼 후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의 일기. 상처에서 사랑을 찾은 한 여자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내가 직접 쓴 짧은 에세이와 몇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알려지는 게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과 메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으로 낯선 여성들의 메시지가 하나둘 도착했다. 언니, 글 읽고 너무 울었어요. 저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수지 씨,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삶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동안 이혼이 실패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보려고요. 고마워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런 따뜻한 응원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점점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내 작은 변화, 내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지난날의 아픔이 모두 보람이 되는 것 같았다. 지호에게 요즘 이상하게 나 때문에 힘을 내는 사람들이 많대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지호는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싸며 수지 씨처럼 누군가를 진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제 수지 씨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된 거예요? 라고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수많은 메시지를 하나씩 천천히 읽으며 진심으로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 이제는 나의 상처도 나의 용기도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되어주고 있었다. SNS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나는 점점 더 용기를 내게 됐다. 어느 날 이혼 여성 지원 모임이라는 작은 커뮤니티에 초대받았다. 망설임 끝에 처음 모임에 참석했다. 카페 한쪽 모두가 소박하게 둘러앉아 있었다. 각자 다른 사연, 다른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비슷한 고독과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걱정, 스스로에 대한 미움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됐어요.
한 참가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밤마다 혼자 울어요.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달라져도 괜찮아요. 저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거든요.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다가왔다. 수지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언젠가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죠.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해봐요.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날 이후 나는 정기적으로 이 모임에 나가 새로 이혼을 겪은 여성들을 도와주고 같이 식사하고 때로는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내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걸 느꼈다. 지호는 수지 씨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며 내가 점점 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가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해줬다.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과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혼 여성 지원 단체에 처음 참석하던 날, 나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나처럼 상처를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디에도 내색하지 못한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맞은편에 앉은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힘드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울고 웃고 그냥 내 얘기 다 털어놔도 돼요. 수진 씨의 미소에 어쩐지 마음이 놓였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단체는 매주 모여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새 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 같이 이겨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흘렀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어느새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는 성민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그의 배신에 대해 끝없이 원망하고 내 인생을 빼앗겼다는 분노로 밤마다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리 많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누가 우연히 내 옛 이야기를 꺼내도 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수지야, 이젠 정말 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나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해. 지나간 일은 그냥 내가 더 단단해지라고 운명이 나한테 준 선물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몇 년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혼자만의 밤, 나는 가끔 지나온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린다.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상처마저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 모든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더 이상 성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의 실수도 내 어리석음도 이제는 그저 지나가버린 한편의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천천히 진심을 담아 속삭인다. 수고했어. 정말 잘 버텨줬어.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모든 시간에 고마워. 이렇게 나는 과거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로지 감사와 평안뿐이었다. 예전에 나는 항상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의 작은 속삭임, 회사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심지어 친척들의 조용한 한숨까지도 내 마음을 옥죄곤 했다. 이혼한 여자라서 불쌍하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작아진 어깨로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흘끗 바라보며 수지 씨, 요즘 얼굴이 많이 환해졌네? 하고 물었다.
나는 밝게 웃으며 네, 요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회사에서도 누군가 내게 수지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라고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할 때면 나는 저 생각보다 엄청 잘 지내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한다. 내가 걸어온 길, 넘어진 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자랑스럽다. 친구들 모임에서 누가 내게 수지야, 넌 진짜 멋있어졌다. 예전에는 늘 조심조심 살던 너였는데 요즘은 빛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대답했다. 맞아. 나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거니까. 과거의 상처도 두려움도 더는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나는 이제 누구와 마주쳐도 고개를 들고 내 삶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주말 엄마와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갔다. 평소처럼 엄마는 채소 가게 아주머니, 수산물 가게 아저씨 등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따님도 같이 오셨네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는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내 뒤에 숨기 바빴겠지만 이날은 달랐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주 자랑스럽게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우리 딸이에요. 이혼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당차고 잘 사는지 몰라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주머니가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인생 책임질 줄 아는 게 진짜 멋진 거예요. 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쑥스러워 작게 웃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의 눈에는 예전의 걱정 대신 진심 어린 자부심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엄마에게 살며시 손을 내밀었다. 엄마, 요즘 나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지.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그래, 이제는 내가 딸 때문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하다. 라고 대답했다. 예전엔 누군가 엄마에게 내 이야기를 물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나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주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도록 엄마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래, 이제 우리 둘 다 진짜로 행복해진 거야. 이따금 친구들과 모이면 우리는 각자의 연애, 결혼, 이혼 혹은 새로운 만남에 대해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예전에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담담하게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수지야, 넌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어? 친구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나도 예전엔 너무 아파서 숨고만 싶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아픔도 결국 이야깃거리가 되더라. 지호와 단둘이 있을 때면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놀리기도 한다. 지호 씨, 우리 둘 다 옛날엔 진짜 바다까지 가봤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그걸 이겨냈나 신기해요. 지호는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슬픔을 겪어봤으니까 행복도 더 크게 느끼는 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혼자 일기를 쓰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제 내 상처는 더 이상 울음의 이유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구나. 과거의 아픔을 조금은 담담하게, 조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정말로 치유되었다는 걸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상처는 더 이상 내 삶을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 따뜻한 추억이 되어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요즘 내 하루는 아주 단순하다. 아침이면 지호가 조용히 내 곁에서 따뜻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다. 부엌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지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다. 나는 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한다. 정말 이 평범한 아침이 내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지호가 눈을 비비며 수지 씨, 오늘도 잘 잤어요? 하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응, 옆에 당신이 있어서 밤새 하나도 안 외로웠어. 라고 답한다. 가끔은 지난 날을 떠올린다. 혼자 울며 잠들던 밤들, 텅 빈 집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내일은 괜찮아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던 시간들, 그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디고 결국 지호를 만난 지금의 내가 있다. 내가 그때 과감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평범한 행복은 아마 평생 알지 못했을 것이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시 다짐한다. 그때 내가 내린 그 결정이 결국 내 인생을 살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지호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는다. 수지 씨, 오늘도 같이 행복하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매일 아침 누군가의 품에서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삶,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내 인생이었다. 가끔씩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묻곤 한다. 수지 씨,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혼을 선택할 거예요? 처음엔 이 질문을 듣고 잠깐 멈칫한 적도 있었다. 만약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날 지인들과 모임이 끝나고 한 친구가 진지하게 내게 물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잖아.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정말 이혼할 거야?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당연히 그럴 거야. 친구들은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로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호 씨를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줬어. 아플 땐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 동안 내 대답을 곱씹었다.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조용히 말해주고 싶었다. 잘했어. 그 결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어. 이제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선택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진짜 힘이었다. 서울의 봄은 언제나 특별하다. 어느새 하늘은 맑고 푸르게 열렸고 공기엔 꽃내음과 싱그러운 바람이 실려왔다. 그날은 잔잔한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지호와 함께 남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그저 손을 꼭 맞잡고 비 내리는 거리를 느리게 걸었다. 가로수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빗방울이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수지 씨, 비 맞아도 괜찮아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저 밝게 웃으며 응, 이렇게 비 맞으면서 걷는 거 나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 오늘은 마음이 정말 가벼워. 라고 답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더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걸었다. 가끔씩 행복이란 게 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미련도 없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것. 나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봄비 속에 번지는 지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내 가슴 가득한 평온함. 그 순간 이 세상 무엇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소박하고 평화로운 서울의 봄날,
내 인생은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내 인생에도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고 느끼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성민, 수지야. 이제서야 용기 내서 말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때 널 아프게 했던 모든 일. 에이, 평생 마음에 남아서 자꾸 생각나더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진심으로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다. 수지, 성민 씨, 이제는 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어요. 나를 용서하고 진짜 소중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나, 당신도 이제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답장은 미련도,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지나간 사랑, 지나간 상처, 모두 지금의 나를 위한 긴 여행길의 한 조각이었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제일 아끼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나야. 그리고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이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날 밤 나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성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다. 방 안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고 창밖에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쥐고 앉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다. 사람들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 혼자 견뎌야 했던 밤들까지. 혹시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저지른 게 아닐까. 몇 번이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던 날들이 생생히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밝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수지야, 이혼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어. 네가 진짜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준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 지호가 조용히 내 곁으로 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지호가 물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서야 내가 진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됐거든. 지호는 내 미소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았다. 햇살 아래 나의 인생은 이제 진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을 돌아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심으로 깨닫는다. 여성에게도 아플 권리가 있다. 상처받을 수도, 넘어질 수도, 눈물 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든 떠날 권리도 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용기 내어 등을 돌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나온 과거가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다시 사랑받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내 선택을 비웃었고 누군가는 내 상처를 약점으로 봤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가 겪은 모든 아픔, 혼자 흘린 모든 눈물, 다시 일어나려 애쓴 모든 날이 나를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제 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거야. 어떤 과거도, 어떤 실패도 내 행복을 막을 수 없어. 모든 여성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먼저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지호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지 씨,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세상의 모든 여자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펼쳐지고 있었다.